이제 모델링 기능 수없이 많은 모델링 기능들이 있는데 이번에 매크로 우리 음. 자동화를 쓸 수 있는 매크로 기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크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크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연결 매크로 말고 우리가 펄인 매크로 또 다른 매크로가 있습니다. 또 펄인 매크로를 우리가 지붕에 펄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포터나 아니면 파이브렉 같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형광을 생성하는 기능에 우리가 복사나 이런 기능을 써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왜 쓰냐? 우리가 일단 한번 보십시오. 펄인 대신 형광을 선택하시면 형광의 배열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이런 이큐먼트 스트럭처라던가 아니면 파이프렉 같은 경우도 조이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조이스트를 일일이 하나의 멤버를 가지고 조이스트 같은 경우는 뭐 HBM이라던가 그다음에 찬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요 그 펄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쉽게 배열을 하고 그 배열한 걸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런 그 서포터 같은 경우는 보면 배관이라든가 네. 우리가 용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크기가 변경되고 이동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연결부까지 다 생성을 하고 부재도 생성하고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또 변경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기면 이 매크로를 적극 활용하세요. 음. 예. 이 매크로를 활용하면 일부 부재와 일부 칸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연결부를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연결 매크로는 제가 넘어갔는데 생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복사 기능을 사용해서 연결 매크로를 다른 쪽에도 계속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하고 완료된 구조물을 우리가 변경해야 돼요. 그럼 거리를 퍼린 매크로 안에 들어가서 네.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가만히 보시면 연결 매크로까지 같이 옮겨갑니다. 예, 리비전에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이큐먼트의 위치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은 이 빔에 대한 그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요 그냥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쉽게 조정을 하고 다시 뭐 재모델링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 특정 칸의 특정 부재의 특정 위치만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계속 변경에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음에는 우리가 판넬? 판넬도 많이 사용합니다. 예, 음. 판넬을 그냥 사각형으로 잡고 놓고 하시는데 정확한 모델링의 판넬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영역을 선택하고 판넬을 넣습니다. 굉장히 이거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요. 특히 플랜트 쪽에서는 뭐 웨어하우스라던가 쉘터 같은 경우 이런 판넬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거를 굳이 레빗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오히려 지금 어드밴스 스틸에서 되게 쉽게 되고 또한 되게 상세하게 형상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형상을 한번 비주얼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사각형으로 나오는데 네. 각 부재의 디스, 아, 디스플레이 타입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처음 보시면 나올 때, 네, 판넬하고 똑같이, 정확한 판넬의 네. 모양입니다. 내가 판넬과 판넬이 어떻게 연결되고 밑에 단위의 판넬을 어떻게 내가 배열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음. 사실 판넬의 로스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현업에 있었을 때 저희 엔지니어 한 명이 철골 공사는 되게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 판넬 공사 때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커넥션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필드로 나가서 막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걸 봤었는데 이 기능을 이용을 한다면 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계단과 핸드레일로 넘어왔습니다. 자, 핸드레일이라고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계단의 전체적 개수, 높이의 선만 있으면 계단을 바로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계단도 라이브러리 저장해서 이제 재활용하실 수가 있죠. 네. 요 계단은 중요한 게 계단 발판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잘 설정해 놓으시면
선만 찍어서 계단을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요 계단 위에 또 핸드레일을 우리가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핸드레일을 돌릴 때도 우리가 핸드레일을 타고 갈 부재를 차곡차곡 선택하신 이후에 그 핸드레일이 시작될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선택해 주시면 한꺼번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스트링거 하면서 핸드레일을 했을 때 스트링거 위에만 되거나 아니면 저 계단참 있는 부분은 또 별도로 핸드레일을 둘러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스트링거랑 계단참 부분까지도 한 번에 제가 스타트하고 엔드 포인트를 통해서 한 번에 두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그 작업할 때 그 작업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경규 부장님이 현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우리가 이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지금 핸드레일 간의 커넥션인 엘보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도 마이터 기능 통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지금 되는데 모델링 하는 부분도 예전에는 그냥 핸드레일이다 해갖고 저 마감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발주처나 이런 곳에서 상세하게 모델링 해달라는 리퀘어먼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엘보 부분과 그다음에 그 스트링거와 계단참 연결되는 그 커넥션 부분도 되게 실제 시공되는 네. 그대로 모델링이 되니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나비석으로 옮기면은 정확한 모델 리뷰가 가능할 것 같네요. 오늘 또 팁 하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